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강철부대 2화래 8화 리뷰 한번 해보고요. 1부 2부 나눠서 이거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강철부대가 2시간짜리다 보니까 자, 재방송으로 보다 보면은 상당히 기네요. 그래서 1시간씩 제가 잘라가지고 보고 또 소감 이제 리뷰 터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편 예고편이랑 보고 이제 9화 미션 분석하면서 그렇게 컨텐츠를 하는 게 제가 좀 체력 안배 하는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인질구출 연합 미션에서 7화에서 하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8화로 넘어갔는데요. 그때 이제 미션의 어떤 뭐랄까 해병대하고 육군연합이 막 좀 더 우월한 느낌으로 살짝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느낌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수연 대원이 해병대하고 육군을 저는 많이 살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미션 참가에 있어서 8명 중에 5명을 캐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수연 대원이 많은 역할을 해줬다,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다리 들고 이동할 때, 또 사다리를 세울 때의 어떤 스트렝스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때의 지구력이 이수연 대원이 등치가 큰데도 처지지 않고 빠르게 올라가서 다음 미션을 확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이수연 대원이 일반 사람들 지금 참가 대원들 타팀 참가 대원들보다 1.5인분 해줬다고 생각해요. 예. 다른 사람들 1인분 1인분 하면은 5인분이잖아요. 근데 해병대 육군연합이 1인분 이수연 대원이 1.5인분이면은 5.5인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이렇게 통계를 좀 매겨보고 해머 브리칭 할 때도 그 본인의 이런 파괴력이나 스트렝스 가지고 수월하게 이제 시간을 구간에서 많이 이제 깎아먹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의 하이라이트 뭐 베스트 MVP를 뽑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수연 대원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수연 대원이 중요한 부분에서 격차를 많이 다 벌려놨었어요. 그래서 미션의 승을 이제 부를 수 있었던 요인이다 생각하고 시청했던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10명 다 참가했던 대원들이 역할을 막 다 수행을 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수연 대원이 이 미션에서만큼은 하고 또 이수연 대원이 그러니까 총 이렇게 미션을 강철부대 우먼을 하면서 좀 이제 신체적인 피지컬이 되게 다 좋았어요. 힘은 힘대로 좋고 지구력은 지구력대로 좋고 또 뭐 이런 달리는 어떤 유산소적인 부분이면 또 유산소적인 부분에서 또 처지지 않고 이랬어서 이수연 대원이 굉장히 조금 활약이 강철부대 W에서 뭔가 베스트 멤버 한 명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저는 이수연 대원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다음 주 이렇게 또 미션 바톤 받고 무전해서 다음 미션 알려주고 해서 다음 주 하고 바톤 터치로 해서 1조 2조 3조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김지은 상사님이 그 강은미 상사님하고 같이 강은미 상사님이래. 그 치공실 대원님하고 은선 대원님하고 이렇게 할 때 민선 대원님, 정민선 대원님하고 할 때 해병대하고 육군 이미 출발했는데 자기들이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김준 이제 상사님이 무전기를 받으면서 조금 약간 짜증 섞인 느낌. 왜냐면 왜 이제 무전하냐라는 어떤 아쉬움 섞인 어떤 목소리로 송신 알겠다 상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무전 주네 약간 요런 느낌. 그치만 이제 잘 따라가셨죠. 그래서 이제 근소하게 차이를 많이 좁혔습니다. 예, 그래서 손 내밀면 닿을 거리였죠. 예. 그 강철부대에서의 편집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바로 뒤에 있었어요. 특전사 연합이. 근데 그거는 편집점에선 그렇게 잡아주더라도 한 번씩 그렇게 추월했었을 때 하고 바짝 붙었었을 때의 거리에서만 편집점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 설정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선두를 쫓아가는 후미에 있었던 이렇게 팀으로서의 어떤 이런 경쟁을 했었을 때도 이게 상대 팀은 치고 나가는 거리고 우리는 바짝 붙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거의 붙었을 때는 쉬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전에도 미션을 설명할 때 리뷰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특전사랑 이제 특전사 연합은 해병대를 쫓아서 가더라도 추월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게 막바지 스퍼트를 내야 되는 계단 내려오는 구간에 인지를 들 것에서 들고 두 명이서 이제 앞뒤로 이제 들고 이제 뛰어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통로에서는 한 팀밖에 못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월할 수가 없어요. 상대편이 어떻게 뭐
그 길을 비켜주겠어요? 승패가 달려있는데? 뭐 점프를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전사가 거기서, 그리고 그 계단을 개척하고 바로 내려오면 골인 지점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의 차이를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단에서의 전에서 이미 먼저 선두를 점유했었어야 됐었습니다. 제가 이 미션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근소하게 뭐 추격하는 특전사 팀, 뭐 특전사 연합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편집점으로 의미가 없는 게 쫓을 수가 없는 구간이거니와, 그리고 특전사 팀이 뒷공문을 쫓아왔었을 때는 한번 내려놔야 되거나 페이스가 죽어야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 해병대하고 육군한테 많이 기울었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었고, 연합인조의 구출 작전을 이제 쭉 재밌게 보다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어떤 전개처럼 이제 포장이 돼서, 근데 갑자기 편집 마무리로 미션이 다 끝나버려요. 예. 그래서 그게 약간 급하게 수습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전 들었는데, 후반 분량을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될 게 많았나 봐요, 방송적으로. 그래서 그때 거기를 마무리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못한 것 같아요, 편집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방송을 조금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그런 이질감이 약간 느껴지더라. 그치만 뭐 그게 뭐 싫다, 나쁘다, 뭐 프로그램을 뭐 망쳤다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흐름이 약간 좀 끊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미션 회의를 합니다. 예, 미션 회의를 했었잖아요. 우리 연합인지 구출 작전 때. 그리고 특전사하고 707은 이제 가족 부대다 보니까 케미가 잘 맞는 것처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육군 해병대는 뭔가 삐그덕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3명 나가면 5명을 추려야 되는데 한 팀 3명, 한 팀 2명에서 5 아구를 맞춰야 돼요. 아구찜 마냥. 근데 육군에서도 3명 나가겠다, 해병대에서도 3명 나가겠다 하면서 막 싸워요. 예. 막 머리를 찢고 싸워요. 예. 머리를 찢고 싸우는 건 좀 과장이고, 서로 안 내주겠다는 식으로 막 이제 눈을 붉히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막 요래요래 막 다퉈요. 근데 그게 이기기 위한 어떤 아름다움을 그려주기 위한, 최후에는 해병대 그 육군이 이겼다는 걸 아니까 편집점으로 뭔가 대립점을 만들어서 빌드업을 시켜주고, 이기게 되면은 승리의 어떤 흥미진진하게 하는 이런 회차가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셋업해 준 게 아닌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해서 두 분이서도 두 팀이서도 사실 뭐 케미가 좋고 다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뭐 미션 하면서 뭐 격정적인 순간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3명 나가겠다, 2명 나가겠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두 팀 연합의 취지는 누가 셋 둘 나가든 이기기만 하면 꽁이거든요. 왜냐면 이겨야지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네 팀 다 대립 없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건데, 제작진이 원하는 거는 이쯤에서의 다른 성향의 팀들이 연합으로 뭉쳤을 때 어떤 대립 환경을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주면 시청자들이 봤을 땐 좀 흥미진진해지는 어떤 포인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편집점으로 끄집어내서 강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부분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해병대 육군이 이기니까 좀 더 재밌는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걸 이제 마무리 짓고, 그런데 제가 강철부대 룰이 조금 어지러운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타이어를 이제 끌잖아요. 타이어를 끄는 거를 연합 미션에 떨어졌던 특전사나 그 707한테 벌칙 미션으로 뭐 주는 거고, 이긴 팀들은 좀 쉬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둘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특전사하고 707은 허니 꿀을 이제 빨면서 서가지고 이제 입중계를 하고, 예, 우리가 이제 아저씨들 맥주집에서 국가대표 축구 보듯이 처처처처 저놈 새끼 헛발질하네 이렇듯이, 특전사랑 해병대가 이제 뒷짐지면서 서가지고 이제 중계를 하고 훈수를 두고 그냥 이제 관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긴 팀이 오히려 고생을 안 해야 되지 않나, 룰적으로. 근데 둘이서 450km 타이어를 쟁탈전, 그러니까 끌어당겨갖고 거기서의 우승한 마지막 한 팀이 베네핏을 가져가는 건데, 뭐 대진 결정권이나 그 다음에 미션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미션을 확보하는 걸로 우승팀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전에 연합인지 구출 미션 때 이긴 팀한테 주고, 이 미션 베네핏이 2개니 뭐 대진권은 누구 한 팀이 가져가고, 또 이제 미션 성공계 뭐 미션 그런 뭐 작전도나 이런 거는 또 다른 팀이 가져가고, 그래서 베네핏을 끝내고 패한 팀이 이제 벌칙으로다가 타이어를 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패한 팀은 쉬고 웃고 떠들고 이긴 팀은 이제 더 미션을 해가지고 체력을 갉아먹고 하는 게 조금 웃긴 룰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긴 팀일수록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진 팀이
꽁으로 더 좋았고 체력 안배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어 미션이 이제 육군하고 해병대하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어찌됐든 이게 타이트하게 단시간 내에 끝나는 미션이잖아요. 장기적인 어떤 지구력을 쓰는 미션보다 힘을 바짝 써가지고 끝내는 어떤 미션이기 때문에 두 팀 다 흥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팀이 사인이 다 잘 안 맞아요. 육군은 이제 줄이 흥크러지면서 줄을 들고 가는 곽선희 대원이 이제 텐션이 걸려서 조금 이제 체력을 갉아먹는 어떤 요소가 편집점으로 나왔었고, 해병대는 조아라딘이 줄 갖고 뛰어가지고 이제 스냅링을 타이어대에다가 이제 결속하면은 3명이 이제 먼저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아라 대원도 이제 줄 있는 쪽으로 복귀해서 4명이 같이 당겨서 꼬린 지점까지 당기는 거를, 그걸 2번 반복하는 거예요. 200km하고 250km에 대한 타이어를 이제 반복하는 건데, 조아라 대원이 이 스냅링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제 3명이 있었던 사람이 잘못 사인을 듣고 막 당겨버려요. 그래서 타이어를 당겨야 되는데 조아라 대원이 일찍 보고 싶었는데 조아라 대원을 막 당겨 제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조금 이제 처음에는 막 삐그덕거려요. 왜냐하면 호흡이 이제 미션이 시작되고 빨리 좀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흥분감 때문에, 저도 이 미션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터널 비전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양 팀 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작은 실수를 합니다. 팀에 패착이 되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미세한 미스를 좀씩 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편집점으로 잡아주더라. 그래서 타이어 미션이 저는 어떤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전 느낌이 들었냐면, 뭐 어느 팀이 이길지는 전 몰랐지만, 근데 줄다리기 미션하고, 그러니까 줄다리기라는 어떤 스포츠하고 굉장히 저는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뭐 생각나시거나 여유가 되신다면 유튜브에 특전사 줄다리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특전사 부대가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완전 누워요. 팔로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50명 줄 잡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양 팀이 다 그냥 누워요. 누워가지고 당겨요. 그러니까 하체랑 그냥 체중을 실어서 당긴다는 느낌이에요. 손으로, 전환으로, 팔로는 그냥 텐션만 걸고 그냥 하체로 누워서 중심을 뒤로 당겨서 줄을 이제 늘려뜨린다는 느낌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줄이 끊깁니다. 특전사 줄다리기 보면. 그리고 줄다리기가 거의 뭐 한 10초 안에 끝나요. 그래서 그 텐션을 유지해서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육군도 처음엔 그걸 이제 잘 캐치하지 못했고, 해병대도 처음에는 당기다가 쉬고 하면서 이제 불필요하게 체력을 이제 효율적이게 분배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했는데, 둘 다 당기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수연 대원의 당기는 스포츠 엘리트 체육을 했던 사람이고 하고, 또 제가 또 이번 미션에서도 이수연 대원이 좀 리딩도 잘했었고 또 1.5인분을 또 해주지 않았나. 각 팀에 또 외소한 대원이 있었잖아요. 조아라 대원하고, 또 이제 육군에서도 이제 키 작은 대원님이 다 외소한 대원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대원들이 이제 보필을 해주는 과정인데, 이수연 대원님이 아무래도 당기는 엘리트 스포츠셨고 여태까지 힘을 썼던 어떤 미션들이나 이런 스트렝스들이 다른 대원들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좀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연 대원이 이번에도 유리한 미션이 또 나왔고, 이수연 대원이 또 많이 캐리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어떤 느낌이 들고, 저는 이수연 대원님만 이제 보면은 저희 동네에 있는 떡볶이집 아줌마가 너무 생각납니다. 목소리도 똑같아요. 이번에 제가 파라치아를 보면서 느꼈던 게, 왜 이렇게 친근하지 하면서 많이 느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소리 톤도 그러고 목소리 이런 그 딕션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아주머니가 계속 생각나고, 제가 떡볶이랑 분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막 부릅니다. 이수연 대원님 얼굴만 보면은. 그리고 이수연 대원님이 예전에 해병대 미션 할 때 분위기 띄워! 막 이러잖아요. 그랬던 게 이제 생각나가지고, 또 이번에는 분위기 띄워라는 말 안 하나. 마치 뭐 장군, 예전 막 조선시대 막 장군들이 여봐라, 누구 없느냐! 분위기를 띄우거라!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생들이 와가지고 막 춤추고, 장군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온 막 외란을 치르고 온 장군을 위한 막 술을 따라준다든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대원님도 체구가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장군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또 복식호흡으로 막 분위기 띄워야! 약간 요런 느낌이니까 뭔가 좀 저도 남자인데 약간 그 형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더라. 그리고 타이어 미션에서는 뭔가 기백이나 해병대가 좀 더 막 화이팅을 더 넣었고, 막 자기들끼리 막 진짜 막 화이팅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것들이 좀 더 커서
지쳤던 사람이 이 타이밍 때 지쳤던 사람이 더 힘을 냈었고, 또 이번에는 이 타이밍 때 다른 대원이 지쳤었는데 다른 사람들 화이팅으로 인해서 좀 더 끌 수가 있고, 또 빠르게 체중을 실어서 끄는 방법을 빨리 터득을 해서 4명이서, 그래서 좀 더 유리하게 해서 이 미션을 승리로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진을 이제 박민희 대원님이 이제 짜는데, 특전사는 CQB로 이제 보내고, 707은 CQB가 워낙 이제 유리하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나봐요. 그래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 해병대가 행군이 더 자신 있다.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네 팀이 끼리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본인들이 이제 행군이 더 나은 미션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특전사나 707이나 CQB의 한 팀만 이제 배속되더라도 본인들이 겨룬다는 팀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굉장히 불리할 거다라고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오히려 체력을 쓰면서 고생하는 미션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707은 오히려 CQB에 자신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해병대가 최근에 이제 그 깃발 탈환 작전인가 하면서 급속행군 비슷하게 한번 미션을 간이적으로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전 팀 다 있었을 때, 생존했었을 때. 그때 랭크로 해서 그 대진을 짜는데도 많이 기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등으로 들어왔던 게 육군이었고, 그 간발의 차이로 이제 특전사가 들어왔고 했으니까 이 두 팀이 행군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면은 본인들하고 너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CQB로 몰아버리고, 707이 그 당시에 좀 저조했었거든요. 행군 미션. 이제 고지 점령전 이제 미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행군하고 비슷한 어떤 근육을 쓰는 거고, 비슷한 스탯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707하고 붙여놨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션이 마무리됐고, CQB 스테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CQB는 이제 육군하고 특전사가 붙는다라고 했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이 CQB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CQB는 어쨌든 특전사가 좀 더 유리해요. 특전사 팀들 여군들은 다 CQB를 다 할 줄 알 겁니다. 예. 우희준 대원님 빼고, 우희준 대원님이 지휘관이고 이제 어떤 행정 쪽에 다수 단연은 이제 몸을 이제 이렇게 담궜기 때문에 다른 대원분들이 이제 전투 실무에 계셨던 이제 여군분들이라서 다 CQB를 해요. 대부분 여군들이. 제가 군생활 했을 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생활을 하고 이후에의 어떤 여군들의 패턴들, 훈련 패턴들도 대부분 CQB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근데 남군 특전사분들은 CQB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특임대나 707 특임단에 있는 사람들 아닌 이상은 CQB를 전문적으로 배우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교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특전대대분들은 이제 특수전에 대한 작전만 주로 하고, 나머지 이제 건물 작전이나 테테러 진압 작전들은 특임대하고 이제 707 특임단에 있는 대원들만 이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괴리를 느끼는 특전대원들도 있었는데, 여군들은 예외로 대부분 다 대테러 임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인원이 작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조금 모아놓고 집체 교육이라든지 대테러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고, 지금 이제 특전사 팀에 있는 강철부대 우먼 대원들이 대부분 707에 있다가 여단으로 뿌려진 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707 대원들의 스탯이나 특전사 대원들의 스탯이나 다 비슷해요. 그래서 박보람 대원이랑 양해주 대원이라도 사조수라고 했던 게 서로 여단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근무지가 틀린데도 서로 군생활을 같이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707에 있었을 때 같이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파견 혹은 뭐 이렇게 전출 쪽으로 양해주 대원이 3여단으로 이제 간 거고, 707에 이제 잔류한 사람은 이제 박보람 대원이어서 그렇게 되는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여군들은 대부분 근무하는 곳이 특임대에서 이제 근무하기 때문에 뭐 EOD나 거기 스나이퍼나 이제 남군들처럼의 격정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피지컬은 부족하지만 좀 세밀하고 좀 정밀한 어떤 훈련들, EOD라든지 저격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군들이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보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고, 또 고공전담 이런 쪽으로도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군들은 대부분 다 특임대로 많이 배속이 된다라는 어떤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특전대대에도 여군들이 이제 뭐 배속이 돼서 같이 이제 뭐 훈련을 하고 뭐 천린군도 하고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었고, 미션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뛰어가서 차를 타요. 예. 차를 타가지고 생화학무기 제조 시설로 이제 진입을 한 다음에, 개척조 1인이 이제 좀 막힌 문을 해머로 이제 뻥뻥 쳐가지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소로 이제 4명이서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침투하는 과정에 테러범들이 이제 두드려 잡고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두드려 잡다가 사다리가 나오는 건물이 보이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추가 작전도가 있을 거예요. 그걸 획득하게 되면은 추가 작전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전도에 표시된 대로 장소로 이제 또 침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획득해야 돼요. 네. 방독면을 획득해서 침투조 2는 이제 또
대원 전원 생화학 무기를 확보하는 곳으로 가서 무기를 확보하고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결승점으로 도착하는 미션인데 아무래도 특전사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페널티가 부여가 된대요. 이번에도 똑같이. 예. 총상을 입은 팀원이라고 한다면은 60초. 예. 저는 그냥 총 맞으면은 사살하는 게 깔끔하지 않나, 룰을 규정할 때도. 근데 페널티가 60초씩이라고 한다는 거는 뭔가 제작하는 이런 강철부대 제작진 측에서 승패를 뭔가 조금 이렇게 조율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특전사하고 뭐 CQB 미션이 떨어졌다, 육군하고, 그러면은 그냥 둘이서 CQB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두 팀이서 4명 해가지고. 예. 대신에 둘이서 이제 만나는 과정까지는 어떤 뭐 장애물도 넘고 추가 작전도 획득하고 하면서의 어떤 격정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4명이서 요이 땅 하면은 너무 금방 끝나는 미션이 되니까. 근데 테러범들의 컨디션도 틀리고, 누가 뒤에 미션 하냐, 누가 먼저 미션 하냐에 따라 또 컨디션이 틀리고, 또 페널티도 저도 이제 더솔저스 출연해서 대테러 미션 해봤지만은 이 페인트탄이나 혹은 뭐 본인 마일즈 장비로 총상을 이렇게 카운트를 하더라도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잘못 오류돼서 이긴 팀이 지게 될 수도 있고 진 팀이 이기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뒤가 구립니다, 사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승팀을 흥행을 위한 팀으로 뭔가 설정할 수도 있는 어떤 구도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뭔가 제가 볼 땐 투명하지 않고, 또 이제 이 룰로 많이 했으니 강철부대 1, 2, 3에서 제가 볼 땐 더솔저스에서 서로 이제 결승팀이 이렇게 붙는 것처럼 좀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큰 스테이지에서 양쪽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막 장애물 진입하고 막 중간에 또 막 이렇게 막 만나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텐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대항군들하고 또 하면은 어느 팀은 또 대항군들이 세게 대항해줄 수도 있고, 또 아닌 팀은 또 헐렁하게 대항해줄 수도 있고 하고, 또 몇 시에 촬영하고 대항군들이 얼마만큼의 대기했냐에 따라 이게 진짜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컨디션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뭐 CQB를 육군 특전사가 투명하게 이번 강철부대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양 팀이서 대항군 혹은 뭐 적군 서로 뭐 뒤바꿔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두 팀이 서로 붙는 걸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승패를 결정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행군 미션은 뭐 이렇게 조작하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어느 팀이 먼저 들어왔냐, 중간중간 추가 미션 이렇게 잘 수행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앞뒤를 바꿀 수는 없는데, 이런 대테러 미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제작진이 알려준 결과 가지고만 승패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저가 더솔저스 나갔을 때도 그때 이제 외국에서 온 특수부대 팀장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억울하다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다, 뭔가 좀 조작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때 그린벨의 출신의 윌이었던 사람도 그때 막 제작진분들하고 충돌도 있었었고 다투기도 했었었고, 본인 팀이 이제 3등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작진들이 그거를 이제 뭐 페인트, 그 당시에는 페인트 맞은 몸에 있는 개수를 보고, 총상을 보고, 그 다음에 미션한 분을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제 토탈 값을 매겼었는데, 굉장히 채점하는 게 애매합니다. 마일즈 장비로 돌입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두 팀이서 이제 붙었으면 어땠을까, 대항군 말고. 그래서 대항군이 있으면 뭐 뭔가 좀 뭐 있어 보이고 하고, 또 대항군들이 중간중간 액션으로 막 죽어주고 막 하니까 좀 이제 영화 보는 느낌, 히어로 모드 같은 느낌이 있겠지만, 그냥 투명한 어떤 느낌이나 우리가 깔끔하게 미션을 보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니즈라면 둘이 이제 적군 하군 해가지고 싸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미션을 이렇게 하면서 끝났어요. 하고 아직 미션의 이제 시작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